되게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라는 생선자가 있는데 저는 정말 강추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분 있으신 것처럼 말하시네요. 네, 오늘은 2022년 1월달에 먹을 와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달 먹은 와인들을 한 번씩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번 이거 공유하려고 글을 쓰든 뭐 영상을 찍으면 저도 기억이 더 오래 가고 사람들도 와인을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은 와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클릭도 안 할 거예요. 왜 클릭하겠어요? 내가 먹은 게 뭐가 궁금하다. 어쨌든 와인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저 인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느꼈나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을 하겠죠. 조회수가 안 나와도 이 컨텐츠 1년 동안 계속 갑니다. 사실 이거 쫑PD가 그냥 압박해서 찍는 거잖아.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컨텐츠가 다 떨어졌다고 또. 처음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오포선 2003하고 삐숑라랑디 2003을 비교해서 먹었었어요. 오포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메리티지 와인이라고 하거든요. 메리티지 와인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보르도 블렌딩을 추구하는 와인들을 메리티지 와인이라고 해요. 메리티지 와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오포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포선에 대해서 저는 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포선은 미국 와인의 근대화를 좀 이끌었던 로버트 몬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 중에 하나죠. 로버트 몬다비랑 이제 무통 로칠드의 오너랑 같이 합작해서 만든 게 오퍼스원이고, 그리고 워낙 좋은 땅에다가 좋은 포도로 무통 로칠드의 어떤 양조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걸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만들 수밖에 없었고, 오퍼스원은 엄청난 대량 생산을 해요. 굉장히 이윤 추구의 와이너리예요. 그리고 오퍼스원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그 땅의 크기도 되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 땅에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그 와인의 QC를 잡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와인은 기본적으로 농사이기 때문에 100헥타르의 밭에서 오퍼스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서쪽에 있는 데서 나오는 포도랑 가장 동쪽에서 나오는 포도가 품질이 다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어쨌든 오퍼선에 대해서 제가 갖는 양가적인 감정은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500불 정도 돼요, 리테일가 기준으로 봤을 때. 500불을 주고 오퍼선을 먹을 바에는 이 500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퍼선을 찾고 오퍼선이 되게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을 대표하는 메리티지 와인 중에 하나고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와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보통 오퍼선 하면 고급 와인의 어떤 대명사처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퍼선을 많이 찾고 엄청난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날 같이 오퍼선 2003하고 삐숑라랑드 2003을 같이 먹었는데, 삐숑라랑드는 보르도 좌안에 있는 뽀이앙 마을에 있는 슈퍼세컨드예요. 슈퍼세컨드가 뭐냐면 매독지구에 있는 1등급 와인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1등급 와인에 필적한다. 우리 표현으로는 1등급 와인 땀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삐숑라랑드가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퍼선 2003하고 삐숑라랑드 2003하고 같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삐숑라랑드가 더 좋다라고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프랑스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퍼선보다 싸요. 거의 반값이에요. 거의 반값. 제가 구매했던 가격의 그 수준이. 그렇게 보면 오퍼선보다 삐숑라랑드가 훨씬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퍼선이 더 좋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퍼선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삐숑도 많이 먹어보고 많은 와인들을 먹어본 결과 가성비뿐만 아니고 절대적인 비교에서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보면 슈퍼세컨드 올빈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와인을 먹을 때 브랜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1000불을 지불할 때 브랜드 가격이 500불이면 50%는 브랜드 가격으로 지불하고 먹는 거잖아요. 이걸 가장 많이 줄일수록 와인 본연의 맛과 향,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퍼선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퍼선은 훌륭한 와인이고 언제 먹어도 좋긴 한데, 첫 번째로는 같은 빈티지여도 바틀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워낙 대량 생산해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요. 브랜드 거품. 브랜드 거품이 가장 많이 껴있는 미국 와인 중에 하나가 오퍼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앙젤루스 2003하고 파비 2000을 비교해서 먹었었는데, 앙젤루스 2003 정말 훌륭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앙젤루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와인을 많이 먹다 보면 보르도 와인도 처음에는 좌안이 되게 좋아요. 까베르네 쇼비뇽이라고 하는 품종이 우리한테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안 와인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많이 먹을수록 우한 쪽 와인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생떼밀리옹이라든가 뽀무로라든가. 뽀무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뽀무를 맛없어. 뽀무로는 페트로스, 르팽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르도 우한 와인이 사실 슈발블랑이에요. 슈발블랑이 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슈발블랑은 2000 빈티지, 90 빈티지를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가장 구하기 힘든 게 슈발블랑이어서 앙젤루스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좀 쉽고요. 2003 되게 훌륭합니다. 보르도 우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1월달에 먹었던 와인 중에서 미국 와인 중에 아뮤지부시에라는 와인이 있어요. 아뮤지부시에가 추구하는 거는 미국의 페트루스를 지향하면서 나온 와인이에요. 그럼 품종이 뭐겠어요? 당연히 메를로겠죠. 아뮤지부시에 2009 빈티지를 먹었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실제 미국에서 리테일 가격이 300불 안 해요.
해요. 280불, 90불 정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30 몇만 원 정도 하는 건데 2009 빈티지 같은 경우는 메를로가 96%고 까베르네 프랑이 4% 정도의 블렌딩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메를로죠. 근데 먹어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물론 뭐 미국 와인 특유의 달달한 뉘앙스라든가 아니면 좀 도수가 좀 높아서 오는 약간의 두터움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미국에서 메를로라고 하는 품종을 굉장히 잘 만드는 생산자가 많이 없거든요. 메를로 자체를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그렇게 키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햇빛도 강하고 토양 자체가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이런 걸 키우기 더 좋은 토양들이 많아서 근데 미국에서 되게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메를로 위주로 이제 만드는 생산자가 아뮤즈 뷰시에라는 생산자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뮤즈 뷰시에 같은 경우는 과즙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맛있게 마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정말 강추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분 있으신 것처럼 말하시네요. 그리고 1월달에 먹었던 와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지인 집들이를 갔는데 무통 로칠드 90하고 라피드 로칠드 90을 지인분이 들고 오셨었어요. 저는 사실 지인분이 집들이 할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마라, 음식과 와인은 내가 다 준비하겠다, 전 진짜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민폐남이 됐네요. 네, 민폐가 됐죠. 그날 많은 형님이 무통하고 라피드 로칠드 90 빈티지를 2병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테이스팅을 했는데 너무나 즐겁게 먹었던 또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베브클리코를 제가 엑스샷도로 되게 많이 샀어요. 베브클리코 79 로제부터 82, 83, 89, 94, 95 막 이런 식으로 60병 정도를 샀는데, 엑스샷도가 뭐냐면 와이너리에서 직 배송한 와인을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의 현지에서 와이너리에서 패킹해가지고 바로 저희 집으로 배송을 해줘가지고 받아서 이제 마셨는데, 우리가 보통 베브클리코는 90년대 먹으면 탁침 적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샵에서 굴러다니는 와인들이 그렇고, 실제로 엑스샷도로 받아서 먹으면 시음 적기는 80년대 초반 아니면 70년대 후반이에요. 보통 우리가 시음 적기를 이야기할 때는 그 와인이 최상의 보관 상태에서 있었을 때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엑스샷도는 한 번도 와이너리에서 움직인 적이 없는 바틀들이기 때문에 상태가 가장 최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베브클리코 79 로제를 먹는데 프레쉬해요. 물론 79는 쌍파니의 그레이프 빈티지라서 더 좋은 와인들이 생산되는 해라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1982 빈티지, 1983 빈티지도 그렇게 좋았던 해가 아니고 쌍파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이 있고 지금 따도 기포도 아직도 잘 올라오고 이렇거든요. 이게 제대로 보관된 샴페인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샴페인을 살 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엑스샷도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40년, 50년대 샴페인을 도전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BDM을 먹었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나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먹었어요. 저희 집에서 먹었는데 저희 옆집에 사시는 원장님이 또 이렇게 빠리빠리 와가지고 자 맞춰봐 이러고 가지고 오셨어요, 와인을. 블라인드로 먹었는데 처음에 딱 느꼈을 때 도수가 좀 높은 거예요. 도수가 14도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올빈의 뉘앙스가 나는데 산도가 높아요. 그리고 타닌도 아직도 뻑뻑해. 그 뻑뻑하다는 게 뭐 영빈처럼 막 입에 촉감이 되게 많이 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타닌이 좀 강하고 근데 산도도 높아. 근데 도수도 높아. 그럼 뭘까요 이게? BDM! BDM이라고 이제 딱 찍진 못했지만 이탈리아 중부에서 북부 사이에 있는 와인 어디쯤일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찍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이걸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냐면, 제가 이걸 맞췄다라고 자랑하려고 이 컨텐츠 찍는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어떤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을 때 타닌, 산도, 그리고 알코올 도수, 그리고 거기서 난 특징적인 향, 이 네 가지 정도로 추론해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알코올도 높게 느껴져요. 14도 이상으로 느껴지면 보통 보르도인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보르도는 보통 13.5에서 13도 이하 뭐 이 정도 느낌에서 보르도 와인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1도 차이를 느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먹다 보면 그게 알코올 도수 1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느꼈을 때 이거는 올빈인데도 불구하고 타닌도 꽤 뻑뻑하고 거기다 도수까지 좀 높은 것 같아라고 하면 일단 프랑스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미국인가? 라고 느끼겠죠. 미국 와인들이 보통 알코올 도수가 높고 그리고 강건한 와인들이 많고, 그래서 나는 뭐 바닐라 터치라든가 초콜릿 터치 같은 이런 것들이 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도에서 나는 그 당분 느낌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게 많이 날 때 우리가 신대륙을 찍죠. 근데 이 와인은 신대륙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당분이 높아서 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도수가 높고 타닌도 이 정도로 뻑뻑하면 보르도일 수도 있겠지만 보르도는 좀 아닌 것 같고 도수 때문에. 근데 미국을 내가 또 제외한 이유가 산도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나파밸리나 이런 데에서 와인들을 먹어보면 그 미국 특유의 당분 같은 역할을 하는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그 뉘앙스가 전혀 없고 산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전혀 없고 산도까지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딜 찍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이태리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 와인들 생각보다 도수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BDM 와인들은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을 써요. 산지오베제가 산도 높고 도수 높고
높고 그리고 탄닌까지 높다. 3하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3하이. 세 가지가 높다라고 하면 보통 BDM이 많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냈던 원장님이. 이걸 소믈리에한테 배웠대요, 자기가.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었고, 저는 그래도 이탈리아 BDM이랑 딱 찍진 못했지만 이탈리아의 중부 이상. 왜 중부 이상으로 찍었냐? 더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약간 좀 당도가 많이 올라와서 막 도수가 엄청 높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 서늘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탈리아 북부에서 중부 그 사이일 것 같다라고 찍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딱 맞았던 거죠. 되게 기분 좋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었고 어쨌든 1월에 먹은 와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